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뉴욕 시장이 당선되었는데요. 뉴욕 시장이 지금 비트코인에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을 그리고 블록체인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적 가치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금융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의 뉴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바람이 불고 있고 비가 내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디지털 화폐는 무엇인지, 메타버스는 무엇이고 디지털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디지털 상에서 가장 핵심 기술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가 보안적으로 탄탄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의 말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중앙화시키지 않고 탈중앙화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을 끼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거래 내역을 은행이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내 개인정보를 누가 관리를 하냐면 페이스북에서 관리를 합니다.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타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항상 필요했던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플랫폼이 필요 없이 바로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지금 블록체인이고요. 이 블록체인 위에 기반해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처럼 앱이라는 탈중앙화 앱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앞으로 시대는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거래 창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래했던 내역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노드들의 플로드라고 합니다. 플로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컴퓨팅 파워라는 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이 블록에 대한 역할입니다. 이 블록은 그냥 상자예요. 상자인데 어떤 상자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상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래했던 거래 내역을 이 상자에 모두 담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의 역할은 거래 내역을 담고요. 승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요. 분산되어 있는 모든 노드에 저장이 되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블록은 10분당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10분당 하나씩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블록과 체인, 합성어로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크기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약 1MB고요. 그래서 1초당 7건 정도의 거래 내역을 담고, 그리고 1분당 420건, 그리고 10분당 약 4200건의 거래 내역을 담을 수 있는 블록이 비트코인 블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포크라는 게 생기고요. 이 블록의 크기를 4배로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호환되지 않는 업데이트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가 지금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덩치가 너무 크다.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높고 거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충분히 그런 내용들로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설계도를 전 세계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계도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채굴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권화가 되어 있다. 그 속에서 개발자들은 세고위시나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템루트 등 이런 업그레이드를 기술적으로 한 단계 올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개발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안건을 내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얻게 됩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노드들에게 신호를 받게 됩니다. 녹색이냐 빨간색이냐. 녹색을 90% 이상을 받게 되면 전체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템루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오해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야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 있는 이런 기술적 극복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입니다. 속도가 느렸다고 했어요. 수수료도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사실 비트코인 기반해서 두 번째 레이어라고 하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 거래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트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번개처럼 많은 거래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덩치가 너무 크다고 했고 거래 속도가 늦은데 커피 한 잔을 사 먹기 위해서는 사 먹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요. 그리고 $5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기다린 시간이 들다 보니까 결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게 되었죠. 라이트닝 네트워크에는 비트코인의 블록을 확장하지 않아도 돼요. 확장하지도 않고 그냥 오프체인을 통해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밖에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는 각 거래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전송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을 하게 만드는 레이어 두 번째로 소액 거래를 가능하게 해 어디서든 결제 시스템을 가능하도록 만든 게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셨듯이 거래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수수료는 거의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덩치가 너무 크다. 7천만 원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7천만 원 한다는 것은 사실 네트워크의 가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1이라는 숫자가 하나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돈이 5만원짜리가 있고요. 만원짜리가 있고 5천원짜리가 있고 500원, 50원, 10원짜리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세분화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1억 분의 1까지 쪼개진다고 하고요. 마지막까지 쪼개진 비트코인을 우리는 사토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비트코인의 세분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1원치를 보내더라도 세계 어디든지 나의 자산을 순식간에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혁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템루트라는 기술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1세대 코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고요. 2세대는 이더리움, 3세대는 이오스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세대에서는 탑재하지 기술이 있었어요. 그 기술은 스마트 컨트랙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을 해서 NFT, 디파이, 웹이라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지금 탭루트라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익명성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향후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커스터디 다양한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앱으로 해서 많은 경제가 생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가 지금 많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거래 속도가 느렸던 것이 지금은 아주 빨라졌고요. 수수료가 많았던 것이 아주 저렴해졌고요. 그것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 덕분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력을 지금은 비트코인이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그 네트워크의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이해를 하신다면 비트코인이 이제는 골동품이 아니구나.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발전을 해갈 것이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의 플랫폼으로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의 거래할 수 있는 화폐로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디지털 자산으로서 지금 인정을 받을 거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신다면 이런 다양한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가 우리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가고요.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